반갑습니다. 왕고집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이 앞전에 올린 영상 주택에는 어떤 주문을 하길래 라는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주택에 들어가는 주문 진행 과정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주택의 도면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진행되는 과정. 예전에 정보가 많지 않을 때는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위주로 주택 시장을 이끌어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면대로 작업을 하고 처음에 도면을 그릴 때도 전문가에 의뢰해서 그 전문가가 그려주는 도면으로 대부분 이제 설계를 하고 집을 지었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많은 부분들이 좀 발전이 안 되는 부분들이 한동안 이렇게 쭉 정체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이제 SNS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이제 공유가 되면서 요즘은 정말이지 이 전문가보다 더 많은 상식을 알고 있는 분들이 바로 이 고객들이에요. 저도 집을 지으려면 그 집을 짓기 전에 필요한 어떤 정보를 미리 쭉 정보 수집을 하면서 미리 좀 알아보는 습관이 있어요. 뭐 꼭 집뿐만 아니고 다른 물건을 살 때도 항상 SNS를 통해서 정보 검색을 먼저 하죠. 이 제품의 후기는 어떻고, 자, 이 제품의 디자인은 어떻고, 이 제품의 성능은 어떨까. 자, 그 제품에 대한 아마 모든 검색을 쭉 해보고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검색을 한 뒤에 그 제품을 아마 구매를 하실 겁니다. 근데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내가 사는 집을 내가 직접 설계하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살고자 하는 집의 설계를 먼저 가설계를 한 다음에 그 가설계를 토대로 설계사에 의뢰를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건축을 하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건축을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건축도 셀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골조만 건설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안에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뭐 각종 소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고객이 직접 디자인하고 직접 구매하는 이렇게 집을 짓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그러면 주택에 들어가는 중문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그 진행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도면을 먼저 받아서 도면을 이렇게 3D로 이제 전환을 합니다. 3D로 전환해서 현관으로 이렇게 들어올게요. 자, 현관으로 들어가면 이제 고객님이 원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이제 현관인데 현관이 여기까지 대리석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전체가 이렇게 대리석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도 대리석의 대돌이 이렇게 너무 크면 이렇게 큰 대리석을 앉히기도 사실 실제 들어요. 이렇게 큰 돌을 갖다가 앉히기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불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이제 건의를 해서 요만큼 줄였어요. 현관 들어가는 여기 대돌은 사실 한 300만 하면 충분해요. 300만 하면 충분하고 뭐 조금 더 하려면 한 500 정도, 400이나 500 정도 해도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뭐 한 1m 정도 이렇게 크게 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면 여기 현관만 이렇게 좁아지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한을 해서 이렇게 다시 수정을 했어요. 도면에서. 이제 도면 수정하는 부분도 이렇게 3D를 하면서 이제 불필요한 부분들을 실제로 맞춰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처음에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벽이에요, 벽. 여기 지금 단면으로 그려놓은 거는 이제 작업하는 안에 내용물이 어떻게 들어가고 실제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실제로 설치한 거를 단면으로 잘랐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위치가 처음에 이제 고객님이 생각했던 부분은 여기 이제 두 짝 문을 해서 양쪽으로 여는 문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문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고 여기가 현관의 다용도실이기 때문에 그래 뭐 자주 사용하는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도 문을 두 장으로 나누는 것보다 한 장짜리 원슬라이딩으로 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또 현관에 거울 하나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수정을 해서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현관에 들어가는 옆에 다용도실 문은 이제 원슬라이딩인데 이 부분을 거울로 진행을 하고, 자, 여기 빨간색 이 부분이 바로 줄조명이에요. 줄조명. 요즘에 이렇게 줄조명 많이 쓰죠. 라인 조명. 그 라인 조명으로 가지고
옆으로, 양쪽 옆으로 이렇게 두 줄로 넣게 되면 이 거울에 비춰서 굉장히 예쁘게 보여요. 그리고 이 센서등이 들어올 때 거울에 라인 조명이 같이 들어오면 현관이 분위기 있어 보여요. 그리고 거울을 볼 때 또 밝아서 잘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관 정도에 이렇게 전체 거울이 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나 외출할 때 내가 입은 옷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여미어졌는지 그런 부분도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곳이 이게 거울이에요. 현관이에요, 현관. 그래서 여기다가 문에다가 거울을 넣어서 설계를 했습니다. 건축주분한테 이제 이렇게 제안을 드릴 거고요. 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설계가 좀 변경이 되었어요. 3D를 하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현관 원슬라이딩 제품. 자, 거실에서 이제 볼게요. 이제 거실에서 보면 여기가 이제 현관 원슬라이딩 자동문. 근데 이 자동문 같은 경우도 이제 원슬라이딩을 해서 이제 하면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설계할 때부터 하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옆에다 만들어 놨는데 천장 부분이에요. 천장 부분인데 이렇게 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 이게 보라색 부분이 이게 석고고, 자, 여기 이제 자동문 네일이에요. 자동문 네일이고, 요 노란색이 이제 자동문 네일 속에 들어가는 커버예요. 이렇게 하는 이제 매립형하고, 요거는 노출형이에요.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경우는 천장이 다 인테리어가 끝난 상태에서 원슬라이딩이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요. 노출 방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 상부 레일 쪽이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으니까 이 부분이 좀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설계를 할 때 하면 이렇게 이제 매립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네일 할 부분에 미리 이렇게 파고서 안에다가 집을 하나 만들어서 넣고 석고보드 마감을 하면 나중에 중문 설치할 때 네일만 받고 고정하고 문을 닫으면 문만 이렇게 깔끔하게 노출이 되는 정말 깔끔한 상태로 이루어지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처음에 설계를 통해서 작업을 해야지만이 나중에 실수가 없어요. 이 천장 이거 현장에서 den조 다 해놓은 뒤에 이거 다시 파가지고 하려면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일도 많고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처음에 이게 주택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아예 설계에다 넣어버리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꼭 이 부분을 이렇게 작업을 하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마감이 마지막에 잘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설계가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설계해서부터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가장 로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마감도 예쁘게 아주 잘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여기 현관 이제 원슬라이딩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화장실이에요. 이제 여기가 방이고 여기가 화장실인데 이제 화장실 부분도 한번 볼게요. 이 화장실 부분도 이제 여기는 지금 타일 부분, 여기는 바닥에 이제 여기도 대돌이라 그러죠. 화장실 들어가는 분리대 이것도 이제 대리석으로 하는 걸로 해서 마루하고 높이 맞춰서 마루보다 조금 높겠죠. 그렇게 이제 맞춰서 인조 대리석으로 하고 여기 이제 그린색이 타일이에요. 타일 마감하고 여기다 이제 컴팩트도어를 설치할 건데 컴팩트도어 사이즈하고 맞춰서 여기 이제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컴팩트도어를 먼저 설치하고 타일 마감하는 걸로 이제 현장하고 얘기가 됐고요. 해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설계를 했어요. 화장실 부분은 이제 이렇게 설계가 됐고요. 또 하다 보면 중간에 또 변경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도 많아요. 그리고 방 부분도 이제 이 공간 계급부를 얼마나 뚫을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부분이 방문 같은 경우에는 문이 정첩이 설치되고 문이 이렇게 쭉 열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도어록이 튀어나오죠. 손잡이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 부분이 여기 옆에 벽이 한 50 정도는 최소한 나와줘야 돼요. 50에서 70 정도는 나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손잡이가 문틀이 바로 벽에 붙으면 도배나 이런 마감하는 부분도 굉장히 힘들고요. 요 부분이 손잡이가 문을 열었을 때 벽에 먼저 부딪혀서 여기 벽에 손상이 많이 가요. 물론 뭐 쿠션을 붙이지만 문이 열리는 각도도 예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50 정도, 50에서 한 70 정도 이렇게
가벽을 대주고 문틀을 설치해야지만이 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여기 뒤에 부분 손상도 많이 안 가요. 그리고 이 벽이 지금 반듯하면 공차를 최소한 적게 주고 문틀폭을 넓힐 수가 있어요. 자, 이 높이인데요. 전에 주택을 보면 여기 이렇게 인방을 윗부분에 한 200 정도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설치하면 꼭 이 개구멍이라 그러죠. 개구멍이 왜 개구멍인지 아세요? 개집은 좀 큰데 개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구멍을 작게 뚫어서 만들어 놓잖아요. 전에 주택 보면은 개구멍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은 큰데 문은 높이를 되게 이렇게 낮게 만들어 놔요. 전에는 이 기술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이 문을 높게 만들면 높게 만들수록 문이 많이 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의 높이를 거의 문틀의 높이를 2100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인방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을 해놓으면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자재들이 잘 나오고 이 문이 잘 휘질 않아요. 그리고 소재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와요. 그리고 문을 이렇게 2400까지 여기 천장에 인방을 안 주고 뻥 뚫어 놓은 상태에서 문을 설치하게 되면 작은 집이라도 집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시각적으로 탁 트이는 효과, 이런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아주 인테리어 효과가 아주 만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시원시원해요. 그리고 일하기도 사실은 굉장히 편리해요. 물론 문 만드는 데는 비용이 한 2배 정도 더 들어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성문으로 나오는 게 뭐 2100에 한 1000 정도 되는 문이 한 틀에 보통 시중에 한 20만원에서 한 25만원 정도 금액이면 아마 구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금액이라 하면은 여기는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50만원 정도, 2배 딱 보시면 돼요. 그 정도는 이제 금액은 더 들어가요. 왜냐면 맞춤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폭도 다 맞춰야 되고 문 두께도 좀 두껍게 해야 돼요. 문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성문이 보통 한 36mm로 나오는데 ABS는 한 35mm 정도 나오죠. 36mm 정도 나온다고 보고 이 제품은 한 45mm 정도로 제품을 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일하는데 조금 불편함이 있죠. 다 모든 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한 기성 제품의 2배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했을 때 이 금전적인 걸로 따질 수 없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주택을 다 완성을 하고 제가 공개할 때 한번 봐주세요. 정말 멋있게 잘 나옵니다.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이제 설계를 했어요. 여기 방문 2개, 그 다음에 여기 서재문도 이제 원슬라이딩으로, 방에서 볼게요. 원슬라이딩으로 했을 때 벽체 마감을 깔끔하게 그냥 바로 마감하고 문만 설치할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서재에서 발코니 나가는 쪽에는 포켓. 자, 포켓. 원슬라이딩 포켓은 요것도 단면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석고보드예요. 석고보드 투피를 외부 쪽에는 좀, 바깥쪽에는 투피를 쳐줘요. 이쪽에 많이 사용하는 데는 이제 한 장을 치게 되면 뭐 제품이 다른 어떤 물체가 좀 충격을 가하면 이제 펑크가 나기 때문에 이쪽에 중요한 부분은 투피를 쳐요. 그리고 이제 문을 설치하고 이제 이쪽에 또 포켓집 마감을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건지 이제 현장에서 같이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설계에다 넣어서 이렇게 한다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요 문 단면, 그리고 문이 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손잡이가 그대로 노출되게끔 설계를 했어요. 불편하지 않게. 문을 모양도 예뻐야 되지만 사용하는데 가장 실용적인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다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도 마찬가지로 원슬라이딩 포켓. 원슬라이딩이 아마 2400을 이렇게 해서 1000전까지 쭉 빠진다면 굉장히 시원시원하고 아주 인테리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방문. 예, 여기도 방문 들어가고요. 이제 최종 실측은 또 나중에 이제 다 골조가 완성이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실측을 들어가고 그때 이제 진짜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지금도 시뮬레이션 한 거를 제가 몇 컷을 슬라이드로 뒤쪽에다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그냥 참고 영상으로만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충분히 어떻게 설치가 되고 어떻게 설계가 되는지 이거를
한번 보고 작업을 하는 것과 그냥 처음부터 보지 않고 작업을 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어떻게 이걸 할까 하는 거하고는 마감태라든지 인테리어 그 효과는 엄청난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작업을 한 뒤에 이 도면을 토대로 또 다시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 또 현장 소장님하고 미팅을 해야 되겠죠. 미팅을 하고 또 저희가 이걸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다시 또 건축주분한테도 똑같은 영상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드리고 건축주분과 또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또 이 컨셉을 서로 맞춰야 돼요. 아,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또 일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좀 방식을 바꿉시다. 뭐 벽체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점검을 한 뒤에 다시 재작업을 하죠. 또 재작업을 해서 또 건축주분하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디자인과 모든 컨셉이 맞으면 이제 그때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도면 작업하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이게 도면을 단순하게 그리는 것 같으면 그냥 한두 시간만 해도 뭐 잠깐 그릴 수 있어요. 근데 마감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형상을 잡을지, 어떻게 마감을 예쁘게 할지를 사실을 다 작업하는 과정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 공정을 다 이 도면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4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이 앞전 영상은 제가 지금 이 영상 밑에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택은 어떤 중문을 설치하길래 2부였고요. 다음 3부에서는 실제로 중문을 설치하는 영상과 마무리된 영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고집이었습니다.